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일이죠? 네, 어제 우리 했던 거 복습 간단히 해보고 우리 오늘 진도 나갈까요? 어떻게 우리가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 수취 채권은 채권, 지급 채무는 채무. 그래서 수취 채권 받을 권리, 자산 쪽에 연결이 된다고 했고요. 채무는 뭔가 할 부담, 의무, 그쵸? 그래서 부채 쪽의 계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둘 다 통합 계정이죠. 비슷한 성격의 계정 과목을 묶어서 표시하는 통합 계정이고요. 매출 채권에 속하는 애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그쵸? 매입 채무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그쵸? 두 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요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죠. 그래서 이 신용의 형태에 따라서 그냥 말로 물건을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 그쵸? 근데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아왔다. 그럼 받을 어음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럼 상품을 사오면서 외상으로 했다라고 나오면 그냥 외상 매입금 하시면 되고요. 그쵸? 상품을 사오면서 어음 발행했다. 발행이에요. 그쵸? 그 경우에는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 어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반면에 우리가 상품 이외의 물건은 다 미수금 미지급금 하시면 된다 그랬죠. 어음 받아오더라도 어음 발행했더라도 상품 이외의 물건은 다 그냥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수금 미지급. 그 다음에 우리가 금전대차 거래에서는요.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 장단기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단기는 유동에 들어가고요. 장기는 비유동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출금은 앞에서 충분히 봤고요. 그 다음에 어음 있죠, 어음. 어음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받을 어음, 그쵸? 어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음이라는 거는 그쵸? 언제,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를 어음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은행이랑 같이 은행을 끼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받아와서 필요할 때마다 적어서 준다 그랬죠. 근데 이 어음이라는 거는 유통성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잘 용지라도 잘 보관해야 돼. 그렇죠? 빈 어음 용지라도 잘 보관하고 받아온 거, 발행한 거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무 수행 문제를 풀어보면요. 어음 받았다. 그럼 어음 발행했다. 그럼 다 그거를 어디다가 전산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다 하나씩 기입을 해야 돼요. 일련 번호, 누가 발행했고, 언제 발행했고, 만기가 언제고, 그렇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거래에서 좀 특이한 행위가 있었죠. 배서 행위라는 게 있었죠. 우리 배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할인과 그냥 일반적인 배서, 그렇죠? 할인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음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다 그랬죠. 만기 전에 빨리 회수하는 거, 현금으로 회수하는 걸 우리가 할인이라 그랬고, 어음을 할인한다 하면 우리는 그냥 매각거래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은행 가서 어음을 팔아 넘기고, 그쵸?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기 전에 어음을 팔면 만기 금액 다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쵸? 일부 할인된 가격으로, 그쵸? 할인료를 차감한 가액으로 회수를 할 수 있어요. 이때 할인료를 선의자 성격이라 그랬고, 구하는 것도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음의 만기 금액에다가 이자율은 주어져요. 그럼 이자율 곱해서 예, 남은 개월수만큼 좀 조정을 해주고 이자율이 뭐다 연이자율이니까 좀 조정을 해줘가지고 할인료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할인료를 구하면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 할인료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요.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빠지고 그쵸? 차변에는 회수된 현금이 들어오고 보통 예금이든지 현금이든지 들어오고 그쵸? 그 다음에 할인료만큼 빠지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계산하는 분계도 우리가
잘 할 줄 아셔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배서양도. 일반적인 배서양도. 배서양도는요. 그러니까 내가 대금을 뭔가 지급할 때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품을 사오던 외상대금을 갚던 뭐가 됐던 간에 내가 대금을 지불할 때 어떻게 한다?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예요. 주의할 거는 내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와 좀 구별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음을 직접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발행인이 돼서 새로 써주면 지급어음이 되는데 가지고 있던, 들고 있던,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줬을 때는 받으러옴 대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으러옴 차변에 있던 게 받으러옴 대변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의 당좌 자산 봤었는데요. 단기대금, 미수금 다 봤고요. 선급금, 선수금.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줬을 때, 계약금 미리 줬을 때 내가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고요. 선수금이 부채예요. 계약금을 받았을 때 나중에 내가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죠. 선수금 부채. 선급금 자산, 선수금 부채.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회계 처리할 수 있고 양자 간의 회계 처리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지급금 우리 했었죠. 가지급금 뒤에 가수금도 나오는데 가수금보다는 가지급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특징이 뭐예요? 일단 임시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죠. 임시계정 과목, 뭐 가계정, 그다음에 미결산 항목 다 같은 말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얘는 결산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말 재무상태표가 나올 때쯤에는요. 얘가 잔액이 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절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미결산 항목은 표시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가지급금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 등이 지출이 됐는데 그렇죠? 돈이 나갔어. 돈이 이렇게 쭉 빠져나갔는데 하변의 금액이나 아니면 계정 과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써주는 임시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경우예요? 사회 정산하기로 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출장 가기 전에 출장 품위서가 올라오고 한 50만 원만 줘봐요. 출장 갔다 오게. 응? 그럴 때 50만 원을 주는데 그 50만 원은 확정된 여유교통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주고 현금 나가잖아, 그렇죠? 그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오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죠. 영수증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정산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지급금을 떨면서 여비교통비가 제대로 된 금액이 들어가고 이 여비교통비 제대로 된 금액과 가지급금과 비교해서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되겠죠. 요 회계처리 아주 잘 나옵니다. 잘 기본적인 거지만 거기 있는 회계처리 가지고 꼭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기본 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나오는 추세 가지급금 뭐라 그랬어요? 그쵸? 회사 경비가 아닐 때, 그쵸? 회사 경비가 아닐 때. 그래서 현금이 나갔는데 차변에 적을 게 회사의 비용이나 회사의 자산을 적을 수가 없어.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적 용도로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일단 가지급금 써놓고 나중에 대표이사한테 받아내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설명 드렸어요? 골프채 같은 거 개인 취미 생활 목적으로 대표이사가 골프 세트를 구입했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가지급금 처리해 주셔야 돼요.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해 주신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뒤에 좀 자세히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있지만 그냥 가지급금도 있어요. 그렇죠? 돈이 나갔어. 근데 왜 나갔는지를 아직은 모르겠어. 그렇죠? 적어놨다가 나중에 누가 그러는 거죠. 이거 외상매출금 회수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래요? 가지급금 떨고 외상매출금 하면 되겠죠? 아니 돈이 나갔으니까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라고 해야겠네. 그렇죠? 돈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현금 여기 현금이 나가고 가지급금 처리해 놨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원인이 밝혀졌을 때 이거 외상매입금 회수한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떨면서 여기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어주면 맞겠죠?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납세금 했었죠. 선납세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법인세를 미리 낸 경우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인세는 원래 언제 내는 거예요? 결산이 끝나고 3개월 이내, 즉 다음 연도 3월 31일에 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기중에 그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예납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때는 냈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우리 기말 때 결산하고 결산 마지막 절차에서 법인세 추산액을 계산한다 그랬죠. 이 법인세 추산액을 계산한 다음에 법인세 추산액, 법인세 비용하고 미지급 세금 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리 낸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지급 세금에서 그만큼 빼고 선납세금을 빼준 다음에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 해주신다. 그랬어요. 어, 뒤에 법인세 비용까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현금과 부족까지 봤었죠. 현금과 부족도 임시 계정이에요. 그렇죠? 현금과 부족도 임시 계정 과목입니다. 얘도 기말 결산 때 다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떠한 이유든 현금과 실제의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현금과 부족 계정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부상의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이 차이가 있어. 그러면은 장부를 실제에 맞춰 줘야 된다 그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부를 실제에 맞춰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상의 현금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줘야 돼요. 장부상의 현금이 100이고 실제 현금이 120이야. 장부상의 현금이 100이고 실제 현금이 120이야. 그러면 장부를 실제 맞추려면 20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렇죠. 늘려야 되죠. 그럼 장부상 현금 20을 늘리려면 증가시키려면 현금을 차변에 적어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적고 상대 계정 과목으로 현금 가부적 적는 거예요. 반면에 장부상의 현금이 100인데 실제 현금은 모자라 70이에요. 70. 그러면 장부를 실제에 맞추려면 장부상 현금을 줄여줘야 돼요. 늘려줘야 돼요. 줄여줘야겠죠. 그러면 현금 계정이 차변에 와야 돼요. 대변에 와야 돼요. 줄여주려면 대변에 와야겠죠. 대변에 적고 상대 계정으로 현금과 부족을 적는 거예요.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인데 잔액이 어디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금 계정의 반대쪽에 적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차이를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원인을 규명했을 때 어떻게 한다? 얘를 까주면서 제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원인을 끝까지 규명 못하고 기말 결산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죠. 찾을 시간이 없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저 다 떨고 잔액을 마저 다 떨고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결산 시점에 만약에 현금 과부족이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바로 잡이익 잡손실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됐습니다. 어제 배운 게 다예요, 이게. 그렇죠? 오늘은요. 어제 하신 거 지금 방금 한 거를요. 우리 일단 저기 해봐야겠죠. 연습을 이제 해봐야겠죠. 분계로. 필수 분계 연습 보고 갈게요. 필수 분계 연습 뒤쪽에 우리 부교재 뒤쪽에 페이지는요. 네. 감사합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2페이지, 93페이지에 쭉 당좌자산, 기타의 당좌자산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분계가 중요해요. 얘네들은 여러분 분계할 줄 아셔야 돼요. 실무 문제로 이 전산 입력하는 걸로요. 바로 그냥 요 정도 그냥 수준으로 그대로 나와요.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한번 쭉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손으로 어제 배운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5번까지 연습장에다가 분계를 직접 해보세요.
자, 5번까지는 되셨죠? 볼까요? 같이 볼까요? 1번. 1번. A사에 대여해준 단기 대여금 30만 원과 이자 3천 원을 모두 다 자기압수표로 받았대요. 그쵸? 그러면 일단 단기 대여금이라고 아예 딱 나왔네요. 그쵸? 단기 대여금을 회수한 거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감소는 어디 적어야 돼요? 대변에. 그쵸? 단기 대여금 30만 원을 대변에 적어야 돼요. 자산 감소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자도 받았네요. 그쵸? 이자는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얼마? 3,000원. 이걸 어떻게 했대요? 자기압수표를 받았다 그랬죠? 자기압수표라고 쓰고 무조건 현금이라고 읽으면 된다 그랬죠? 현금 받은 거예요. 그쵸?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의 증가. 그쵸? 이자와 원금 합해서 그냥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0만 3,000원. 그쵸? 자, 2번. 본사 총무과 김영순 대리의 결혼 소요 자금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또 뭐 대여해요. 그쵸? 주면 주지. 그쵸? 받겠다는 거죠? 대여하기로 하고 한 달 그것도 현금 50만 원을 김영순 계좌에 입금했대요. 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돈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줬어요. 1개월 동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단기 대여금 하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입니다. 1개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단기 대여금 얼마? 50만 원. 뭐,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현금 50만 원 면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 뭐 오른쪽 답지에는 보니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돼 있죠. 뭐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단기 대여금 하세요. 그냥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그러니까 대여금 중에 어 누구한테 빌려줬냐에 따라서 뭐 직원한테 빌려줄 수 있고 주주한테 빌려줄 수 있고 뭐 임원한테 빌려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건 따로 모아서 사람에 따라서는 주주, 임원, 종업원에서 주임종 단기 채권 뭐 하기도 하고 임직원 단기 채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성격은 다 똑같아요. 대여금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단기 대여금.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3번. A사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A사의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었나 보지? 그쵸? A사의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었는데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이렇게도 하나요? 뭐 할 수도 있죠, 뭐. 대여금으로 하면 뭐 이자라도 받잖아요. 그쵸? 이자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상 매출금이었던 채권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그대로 하면 일단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죠. 외상 매출금이 대여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계정 대체라고 그래요. 계정을 싹 바꾸는 거. 네? 계정을 외상 매출금에서 대여금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계정 대체라고 그래요. 계정 대체하는 거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에서 빼고 그 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원하는 바꾸고 싶은 거 넣으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 얼마? 10만 원. 그다음에 뭘로 바꿨어요? 단기 대여금으로 바꿨죠? 단기 대여금 10만 원. 계정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 손익 대체 분계도 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수익 어떻게 수익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했죠? 비용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렇죠? 수익 있으면 빼면서 집합 손익하고 비용 있으면 빼면서 집합 손익하고 계정 대체예요. 똑같아요. 빼면서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이죠. 4번, 5번이 세트네요. 그쵸? 요거 잘 해두셔야 돼요. A사의 원재료 50만 원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이거는 계약만 했지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계약금 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계약금을 줬대요. 선 왜요? 급이죠. 선급금. 계약금을 줬으니까 요건 해야 돼요. 그쵸? 계약금 준 거는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계약금 줬다. 왜요? 현금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이 감소하죠? 얼마? 20만 원? 20만 원이 감소해요. 요거는 뭐다? 미리 준 계약금이니까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2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납품을 하겠 저기 뭐냐 받겠죠.
A사에서 매입하기로 한 원재료를 인도받고 그쵸? 왔다는 거죠. 얼마치가 왔을까요? 50만 원치 왔겠죠. 그쵸? 원재료가. 선급한 20만 원을 제외한 잔액 30만 원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뭐가 왔어요? 원재료가 왔죠? 원재료가 도착했으니까 차변에 원재료의 증가 50만 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요. 제외한 그쵸? 계약금 까야겠죠? 선급금의 감소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선급금 자산의 감소입니다. 이거 얼마?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만 원이 지금 모자라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원재료 사면서 외상이니까 그쵸. 외상 매입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계는요. 시험 실제에서는 뭐 이게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 문제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분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문한 뭐 50만 원치 원재료가 있고 저기 뭐냐 도착했고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실전 문제면 선급금을 우리가 장부에서 찾아야 돼. 얼마인지 찾아가지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5번 바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원재료 50만 원이 주문했던 원재료 50만 원치가 도착했고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선급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급금의 잔액을 찾아가지고 적어주고 나머지 외상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분계를 계속 익히시면 나중에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날짜만 딱 넣으면 나와요.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부터 우리 현금과 부족 오른쪽에 있는 9번까지 한번 다 해보세요. 6번부터 9번까지 한번 분계를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니까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회로만 가시면 어저께 따로 질문 주신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아직 못 하신 분들 하시면서 들으세요. 이 회계 우리 공부하잖아요. 어떤 이 회계뿐만 아니에요. 특히 세법도 그렇고 다른 어떤 과목도 어떤 수업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매 강의를요. 퍼센트를 내가 이해하면서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힘들어요. 중간에 뻗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가짐은요. 내가 그냥 끝까지 주파하겠다. 힘 빼고 부드럽게 일단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훨씬 편하고 잘 됩니다. 끝까지 그냥 완주하겠다. 뭐 모르겠다. 되던 안 되던 앞에 뭐 교재도 있고 교재면 교재도 괜찮고요.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괜찮고 그냥 나 자신이고 그냥 믿고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끝까지 가보고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안 된 말지까지는 아니고 해보지 뭐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이 강의를 내가 이해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안 돼. 진짜 다음 강의 못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너무 힘주고 가다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처음 배울 때는요. 도무지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있거든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면 다음 거를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80%만 이해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다른 걸로 이제 얘기하는 그게 이제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붙으려면요, 여러분 이건 꼭 잘 기억해 두세요. 회계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면 자격증이랑 뭐 되게 점수 잘 받는 분들 있죠. 뭐 잘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쑥쑥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요령을 터득하신 분들이에요. 그 요령이 뭐냐면요. 시험이나 어떤 암기 또는 어떤 익숙해져야 되는 것에 잘 하시려면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시험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회계사 시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운 시험 할 때도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고 맞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회독수. 회독수라 그러고 두 번째는 단권화예요. 단권화. 요 두 개는 철칙이에요. 어려운 시험이든 뭐 쉬운 시험이든 뭐든 시험 공부하시는 분은 철칙이에요. 회독수와 단권화. 회독수는 뭐냐면요. 어, 돌린 거예요. 책을 몇 바퀴 돌렸냐. 책을 몇 바퀴 돌렸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100% 이해하면서 한 바퀴 돌린 사람하고 설렁설렁 한 반쯤만 이해하면서 10바퀴 돌린 사람하고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돌렸으면. 후자가 훨씬 이해도가 높고 구조가 잘 잡혀 있습니다. 네? 후자가 훨씬 낫다고요. 처음부터까지 한번 쓱 가.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봐. 처음부터 또 쓱 가요. 계속 덧칠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힘을 빼고 왔다 갔다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구조가 잘 잡혀 있고요. 이해가 더 넓게 폭넓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가 문제죠. 회독수를 어떻게 늘리냐. 처음 수업 듣잖아요. 지금 1회 독재예요, 여러분. 1회 독재. 1회 독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 수업 들을 때는 일단 주파를 하고 하는데 이 수업을 처음부터까지 들으면요. 제 수업을 처음부터까지 들으면 어떤 선생님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들으면 보통 1회 독 이상이 돼요. 매출 채권이나 외상 매출금, 미수금은 벌써 저한테 몇 번 들었죠. 그 안에서도 작게 회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회독이 느는 거는요. 기출문제 풀 때예요. 기출문제 풀 때.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 때. 기출문제는 1회 풀면 1회 독이에요. 기출문제는 전범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번 풀면요. 다시 다 커버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여러분이 다 풀고 제가 풀이하고 여러분이 직접 해답도 맞춰보고 그러면은요.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벌써 그거 가지고. 물론 한 바퀴가 모든 거를 다 짚어야지 한 바퀴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 끝까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는 거,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 그게 회독이거든요. 나중에 회독수를 20회독 막 이렇게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바퀴 다 공부하고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를 매일 하나씩 풀어요. 그럼 1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회독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수업 들을 때뭐
한 달 이렇게 듣지만 한 달 두 달 듣지만 기출문제 풀면 하루에도 1회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또 1회독이 돼야 돼요. 시험 직전에. 시험장에서 30분 전에 입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30분 만에 1회독이 돼야 돼요.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책이죠. 저희 뭐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는요. 세법 개론, 세법 기본서만 1,400, 1,500페이지 이만해요. 두께가. 이거 한 번 보는데 강의 듣는 데만 6개월 넘게 걸리거든요. 그냥 강의 한 번 듣는 데만 세법만 들어서. 근데 이것도요. 계속 뭐 수십 회독 돌리면요. 그냥 머릿속에 보여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 쑥쑥 넘어가요. 시험 전에 1회독이 돼요. 전날. 수시간 한두 시간 만에 1회독이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서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1회독이 되나요? 돼요. 단권화를 해야 돼요. 단권화. 단권화. 단권화가 뭔지 아세요? 어, 이 시험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시험 정말 큰 시험은요. 교재가 많죠. 기본서가 많잖아. 처음에는 쫙 넓혀요. 내가 어떤 선생님이랑 맞고 어떤 교재가 맞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저것 제가 어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과 붙이기 위한 시험 말씀드렸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은요. 다 봐야 돼. 쫙 넓혀야 돼요. 처음에. 구석구석까지 다 봐야 돼요. 넓혔다가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로 쫙 모아야 돼. 엑기스. 하나에 내가 딱 내 책이다 생각하는 거에다가 다 모아야 돼요. 구석구석 빈틈없이 다 적어가지고 모아야 돼.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자다가도 이렇게 떠올라요. 거기 몇 페이지 어디 귀퉁이에 뭐가 적혀 있었고 이게 어디 다 떠오른다니까. 어제 제가 레퍼런스 이거 페이지 연결했죠. 이건 어디로 가고 이건 이거 보다가 이거 나오면 어디로 가고 연결했잖아요. 그것도 단권화하는 요령이거든요. 어디 보다가 이거 관련된 게 어디 적혀 있다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미수금 보면 미지급도 같이 봐야지. 그거 볼 때. 그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권화가 되면요. 그 책을 들고 시험장에 가는 거야. 보던 거.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시험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놓고 시험 직전에 요점 정리라고 그러면서 그거 볼 거라고 그거 아껴뒀다가 시험 직전에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요. 100%. 거기 그 책에도 그런 거 이상한 거 있던데 시험 직전에 보는 뭐 요점 정리 뭐 이런 거 보지 마. 그거 평소에 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보던 거 시험 직전에 보면 그거 뭐 하는 그 시험 직전에 무슨 공부를 해요? 시험 직전에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권화를 하면 단권화 된 걸 봐야지 다른 걸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어차피 책이 하나잖아요. 그쵸? 요 부교재도 괜찮고 주교재도 괜찮고 하나 두 개 정도 들고 시험 전에 난 이거 보겠다. 그리고 계속 보셔가지고 앞뒤로 부가가치세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적어놨던 게 머릿속에 다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 이거 어딘가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바로 그냥 손이 반응하세요. 보셔가지고 보세요. 그럼 계속 봐야 돼. 문제 풀면서 책 페이지 보시고 문제 풀면서 이론서 있는 거 보시고 그러면은 계속 눈도장을 찍다 보면요. 나중에 그냥 어른어른 거려요. 그게 회독수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뭐였더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 있어요. 어딘가에 책에.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법이든지 뭐 특히 세법 이론 부분이 문제 풀다가 애매하면은 꼭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앞뒤로 보고 그런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되고요. 회계도 마찬가지고요. 회계도 하시다가 궁금한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다. 그럼 계속 앞에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도 하다가 안 되면 앞에 보세요. 보시고 이런 거였어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거는 회계 시험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는 공무원 시험 뭐 무슨 시험을 보시던 여러분 회독수를 늘리는 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 번 볼까를 항상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 번 볼까? 같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여러 번 보는 거야 그냥 딱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계속 보는 거야. 돌려요. 기출문제 푸는 것도 회독수를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기출문제만 계속 돌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점수가 쑥쑥 오릅니다. 그 다음에 단권화는 말씀드렸죠. 책에다가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정보를 책에다가 다 차곡차곡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팁.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기출문제를 다 풀고 거기다가 틀린 거 있죠. 정확하게 빨간 펜으로 아주 벅벅 그어가지고 틀렸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틀렸다고.
틀렸는데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실수야 그러면서 동그라미 쳐 답 보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늘어요. 틀린 거는 이거는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 빨간 펜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대 다음엔 안 틀리게 그냥 아주 그냥 피를 철철 흘리게 그렇게 해놔야지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10개 풀었다 그러면 넘기면서 그 진짜 옛날에 내가 그 어떤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오답만. 그것만 보고 시험장에 그것만 봐도요. 절대 다음에 또 나오면 안 틀려요. 시험 직전에 10분 전에 내가 그렇게 벅벅 근거를 내가 봤는데 또 나오면 또 틀린다고? 그거는 이상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시험도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그거를 잘 유의하시고 철칙이에요. 회독수를 늘리고 단거나 한다. 그렇죠? 수를 늘리고 책에다가 다 정리한다. 정리하고 딱 엑기스. 내가 딱 내 모든 건 여기 정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로 하시면 어떤 어려운 시험도 여러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6번 볼까요? 네. 6번 다 하셨죠? 6번 영업사원 김동민의 지방거래처 출장비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영업사원 김동민의 지방거래처 출장비 지금 출장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가기 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업사원 김동민이 출장 가려고 하는데 출장 전에 이 문장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출장 전에 40만 원을 출장 여비로 일단 계산하여 일단 가지급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현금인가요? 현금 40만 원?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는데 이 40만 원은 아직 여비교통비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적어야 돼요? 가지급금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정산하자라는 거. 나중에 정산하자. 일단 적어놓고 가지급금 나중에 정산하자. 그리고 출장 갔다 오겠죠? 갔다 왔어요. 영업사원 김동민에게 지급한 출장비 4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그러면 출장 내역이 이제 밑에 있죠? 그래서 얼마 썼다는 거예요? 교통비로 8만 원 쓰고 식대로 10만 원 쓰고 숙박비로 17만 원 썼어요. 출장 가서 쓴 돈은 다 여비 교통비입니다. 그냥 출장 가서 썼다 그러면 다 그냥 여비 교통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다 여비 교통비예요. 그래서 얘 다 합하면 얼마예요? 이 얼마야? 35만 원? 35만 원이 뭐예요? 출장 가서 쓴 돈, 여비 교통비 확정된 거죠. 그러면 여비 교통비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여비 교통비 출장 가서 쓴 돈 35만 원이 확정이 될 거예요. 너 얼마 받아갔니? 그러니까 40만 원 받아갔대. 40만 원 받아갔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야, 너 40만 원 받아가가지고 35만 원 썼어 하면 5만 원? 돌려줘. 그래야겠지. 돌려줘. 그쵸? 돌려줘 하기 전에 40만 원 받아갔지? 그러니까 40만 원 받아간 거는 일단 따야겠죠? 가지급금은 일단 사라져줘야 돼. 음식이 되니까 사라져줘야 돼. 얼마? 40만 원. 대차가 안 맞잖아. 그쵸? 5만 원 가지고 와. 도로 패턴에. 그쵸? 5만 원. 현금으로 해소했다란 말이 있으니까 현금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8번 보통요금에 대한 이자 2만 원 중 법인세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 수익이 있으면 그냥 이자 수익 보통예금 했는데 자세히 하면 사실은 보통예금은 이자 수익이 들어올 때 뭘 떼고 받는다? 법인세를 이렇게 은행에 떼고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일단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얼마 발생했어요? 20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은 20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이자 수익은 200만 원이 발생한 거, 수익은 200만 원 발생한 게 맞고요. 보통예금에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이자 수익 보통예금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법인세 떼고 준다는 거예요. 떼고 얼마 들어온다? 얼마 떼고 30만 원을 뗀 170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30만 원이나 떼갔네. 그렇죠? 30만 원이 떼였어요. 이거는 뭐다? 선납세금 하셔야 돼요. 선납세금. 비용 아니면 주의하세요. 자산입니다. 그냥 선납세금 자산 처리해둔다. 나중에 낼 법인세 비용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선납세금 처리해두는 겁니다. 9번 일자별로 현금과 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이 현금과 부족은 실무에서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건 회계 처리 연습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10월 10일 현금의 실제 보유액은 10만 원이고 이게 시제액, 즉 실제죠. 장부상 현금 잔액은 12만 원이다. 해볼까요? 그럼 10월 10일인가요? 10월 10일? 10월 10일
장부부터 먼저 적어. 장부가 얼마? 10만 원? 장부는 12만 원. 그쵸? 장부의 현금 잔액은 12만 원이고요. 실제 원래 얼마여야 돼요? 12만 원 있어야겠지 원래는. 근데 얼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만 원밖에 없네. 그쵸? 이게 지금 차이가 발생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장부를 실제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금이 줄여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겠죠. 현금 계정 잔액에 장부상 잔액이 줄어야 돼요. 그러면은 현금 차변 대변. 현금 대변이죠. 현금을 줄여야 된다니까. 현금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상 현금에 여기다가 만약에 현금 이렇게 얼마예요? 2만 원 적으면 장부상 잔액이 줄겠죠. 현금에. 맞죠? 맞춘 거죠. 그러면 현금이랑 지금 실제랑 맞췄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원래는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여기다가 원래 현금이 주는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모르잖아 지금. 얘만 아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임시 계정인 그렇죠. 현금 과부족을 하변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 분계 순서 이거는 이거부터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현금부터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11월 11일 11월 11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현금 시제 부족액 2만 원의 원인. 시제 부족액이죠. 지금 시제가 부족하잖아. 실제가 부족한 2만 원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15,000원은 사무실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판명되고 나머지 5,000원 남았죠. 5,000원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15,000원을 찾았어. 그러면 15,000원만큼 현금가부족 떨어져야겠죠. 일단 그렇죠? 찾았잖아. 현금가부족의 원인을. 현금 가부족. 원래 여기 현금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했잖아. 현금은 2만 원. 그렇죠? 미리 해놨기 때문에 현금가부족을 떠는 거예요. 그럼 15,000원은 지금 밝힌 거죠. 이게 뭐예요? 복리후생비 15,000원이다. 그러니까 15,000원만 있었다고 하면 원래 현금 나가고 복리후생비인데 현금부터 찾아놓고 나중에 지금 맞춰놓고 현금과 무적 떨면서 이렇게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5,000원 모르죠. 언제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결산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았나 보죠. 결산일까지 현금 시제 부족의 5,0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현금과 무적은 이제 5,000원 남은 거 어떻게 줘야 돼요? 다 떨어져야겠죠. 얘는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임아웃이야. 현금과 무적 5,000원 마저 떨고 뭐가 나와야 돼요? 잡손실이 나와야겠죠. 잡손실이 맞나요? 보세요. 지금 장부가 많은데 실제 돈이 모자란 상황이잖아. 잡손실 맞죠? 자, 이 반대쪽 방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장부가 더 적을 때. 그렇죠? 그럼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나오겠죠. 현금을 늘려주면서. 네, 딱 시간이 됐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